안녕하세요. 바둑인TV입니다. 시작한 지 15일 만에 구독자 15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과분한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타이잼 4단 구독자분의 대국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4단 정도면 바둑의 기초는 다 떼셨지만은 고수의 길로 가기 위해선 뻔한 수가 아닌 급소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자, 4단 바둑의 고질적인 약점과 9단의 시선에서는 어떤 것들이 보여진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구독자분께서 흑이고요. 백은 독특하게도 카타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과의 대국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초반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초반에 여기까지는 서로 실수가 없었고요. 여기서부터가 좀 재밌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석은 3-3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여기서 두 칸을 띄웠단 말이죠. 이 두 칸은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3-3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왼쪽으로 막아서 넘어갈 때 반대쪽을 협공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젖혀 있는 게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늘어서 백도를 계속 공격한다면은 백이 업고 있는 집에 비해서 상변의 흙의 형태가 좋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두 칸을 띄웠던 것이고요. 만약 제가 이 바둑의 흙이었다면 반대편으로 다가오는 것보다는 붙이고 치받아서 우상기의 집을 먼저 확보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가오는 선택은 백의 의도입니다. 백은 지금 상변을 두텁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3-3에 들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대로 도주기보다는 붙이고 치받아서 우선 우상기 쪽 집을 확보해 두고요. 만약에 상변 쪽을 백이 둔다. 그러면 우하기 지켜놓지 않은 곳이 있으니까 양협공해서 싸우시면 돼요. 다시 날일자로 지킨다?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귀를 미리 뺏어놨기 때문에 붙이고 늘더라도 같이 싸웠을 때 백도 여전히 약합니다. 이러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림이었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는 다가오는 선택을 하셨고요. 3-3에 들어가면서 백의 의도대로 좀 진행이 된 그림입니다. 여기까지는 정석 진행이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장면은 우하기에서 양협공한 장면입니다. 백이 붙이고 늘어서 여기까지는 정석 진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위로 느는 선택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두 점머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는 게 좋냐? 정석인데요. 마늘모로 두는 게 좋습니다. 마늘모의 뜻은 이 상황에서 그냥 뚫게 되면 쭉쭉쭉쭉 나갔을 때 하변 전체가 다 백한테 줘야 되는 그림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마늘모를 하나 있으면 다른 데 뒀을 때 뚫는 상황에서 1이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마늘모로 두게 되는 거고요. 백은 보통은 붙여서 지킵니다. 이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젖히는데요. 백은 이때 위를 찝어줘야 됩니다. 자, 찝어주면 아래로 지키고요. 자, 그 다음에 호구치고 한 칸 띄고 붙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정석 진행인데요. 지금 배석에서도 일단 이렇게 두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싫다면 돌아가서 느는 선택이 아니라 붙이는 선택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백이 지금 축이 좋기 때문에 끊는 정석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진행도 그려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상기가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죽지만 않는다면 우하기에서 집을 가져가고 싸우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전은 두 점머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자, 이후 진행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다가오는 딱 선택을 했을 때 이때부터는 사실 흑이 바둑이 나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편을 변수를 창출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림이고요. 이 정도까지 처리가 되었다면 살리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상변 쪽 공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싶거든요. 먼저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날일자예요. 날일자 하고 젖히는 거. 좀 강력하게 싸우는 것들을 눈에 그려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지금 당장은 축이 나빠요. 축 보시면은 백돌이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날일자를 보면서 반대편에 축머리를 그려놓는 겁니다. 여기까지 축이 이렇게 가니까요. 뭐 예를 들어 이 정도 해서 백이 여기를 지킨다면 반대편에 협공하면서 바둑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거는 어차피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기긴 힘들어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기는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전에 느는 건 두 점을 살리는 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지켜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와도 겁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흙이 지키는 동안 백이 여기를 지켰을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볼 데가 없습니다. 왜냐면 집도 부족한데 일단 축 나가는 것도 신경 쓰이고요. 그리고 해볼 데가 없어요. 백돌이 다 너무 두텁거든요. 이후 진행을 조금 더 보시면 집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귀를 파는 선택을 하셨는데 날일자 뺏기니까 또 중앙 쪽에서 집이 나오기 시작하죠. 흙은 우선 이걸 때려 먹어야 되는데 실전에도 보여줬던 수법인데 끊고 늘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집을 뺏기는 장면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보는 거는 좀 무의미할 것 같고요. 초반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돌아가서 여기서부터가 접점이었죠. 두 칸 띄는 게 어떤 수인지 인공지능 공부에서 필요한 거는 AI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3-3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왜 두 칸을 띄웠지? 아, 이거는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협공당하는 게 싫은 거구나. 젖혀 이어도 늘었으면은 상변 모양이 커지니까. 아, 그래서 두 칸을 띄웠구나. 그러면 나는 두 칸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3-3이 강력해졌겠구나. 그러면 붙이고 치받아서 무상기 집부터 확보해 놓자. 그러면 두 칸 뛸 때 하변으로 가서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는 바둑을 둘 수 있겠다. 여기까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백돌이 너무 지켜져 있어서 여기까지 뺏기는 게 싫다면 바로 가는 것도 전략이에요. 이런 수들을 생각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고요. 다가오는 선택은 백의 의도니까 별로 두고 싶진 않습니다. 3-3 들어가고 여기까지 정석 진행이고요. 다가오는 거 좋았어요. 치받고 붙이고 늘었는데 이때 흑의 선택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여길 보여드렸는데 3-3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호구 칠 때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한 점은 죽지만 이 수는 발 빠르게 둘 수 있어요. 어차피 우상기에 있는 흑돌은 죽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 자체를 이런 식으로 넓게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다 보면 내용도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실전에 느는 건 두 점머리 맞으니까 안 좋아요. 정석은 마늘모로 두고 붙일 때 젖히고 찝을 때 연결, 호구 칠 때 한 칸 띄는 건데요. 단수를 안 쳐놓는 이유는 만약 단수를 쳐놓게 되면 붙이고 치 받았을 때 코 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칸을 띄는 것이고요. 여기서 붙이고 치 받게 되면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연결해야 되는데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칸 띄는 겁니다. 백은 붙여서 바깥으로 나오고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정석입니다. 실전에는 두 점머리를 맞고 여기까지 약점이 지켜지면서 백이 우세를 가져간 바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리는 선택 나쁘지 않아요. 바둑에서 거의 정수라고도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바둑이 너무 나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변수를 창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중앙 변수를 창출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축이 나쁘니까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축을 유리하게 해놓고 싸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는 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바둑이라는 것 자체는 이기려고 두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죽어가지고 100집을 지나 가만히 둬서 10집을 지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선택을 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기회가 없었죠. 백돌이 이제 두텁게 만들어지면서.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총평해드리면은 먼저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뭔가 변수를 창출하기 어려운 바둑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들에서 내가 실수가 있었는지 보시면서 정석 공부를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바둑 강의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